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방송 채널 명칭은 KJ 방송입니다. KJ 방송, 기억하기 쉽죠? 이것이 저희 채널 로고인데 이쁘게 잘 만들었죠. 로고가 이쁜 만큼 내용도 알차고 재밌고 아름답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저희 방송 컨셉은 김정용의 이야기 마당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희 글을 열심히 읽어주신 한국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느냐. 당신이 과거에 썼던 성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유튜브가 히트 칠 것인데 걱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에 관한 글 재밌죠? 인류 역사의 영원한 주제였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한 주제일 거고, 저희 역사 문화 이야기는 성에 관한 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뚱시라 하는데 왜 남배 아니고 뚱시냐? 그 유래, 중국에 전족 문화가 있었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전족이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족은 성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족 코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국지 재해석 글을 100여 편 썼고 인류 진화 역사를 풀이하면서 여자를 포인트로 해서 시리즈 글이 있습니다. 여자란 무엇인가? 이것도 재밌죠. 그 외에 저희 방송은 법무부 정책을 토론하는 시사 토크, 우리들이 삶의 이야기, 건강 코너, 맛집 소개, 젊은이들 모시고 미래에 대한 담론 등 알찬 내용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떤 내용으로 시청자들과 대면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홍범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주제는 홍범도는 한국인인가? 홍범도는 과연 한국인인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 포인트입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100% 홍범도는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동주도 한국 사람이고 안중근도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해서 의문을 품고 근거들을 찾아내서 뒤집는, 저는 그것이 저희 장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범도는 과연 한국인인가? 먼저 홍범도 생애를 알아보겠습니다. 홍범도는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자강도 자성읍이가 출생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외에 여러 설도 있는데 평양이가 그의 출생지다. 이것이 보편적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홍범도가 평양 출생이란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시기는 43년 10월 25일. 광복을 못 보시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하는데,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 카자흐스탄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홍범도는 그 부친이 남의 집 머슴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이제 홍범도를 출생하고 산후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홍범도는 불행하게도 9세 때 또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돌아가니까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남의 집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3년에 2살을 부풀려 가지고 15살, 그러니까 17살부터 군대에 갈 수 있는데 이제 15살에 군에 입대합니다. 약 4년간 군에 복무하다가 군 장교하고 갈등을 빚어 이제 살해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도 뭐 도망 다니고 잡히지만 않으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었겠죠. 이제 그 후에 황해도 제지 공장에 취직합니다. 거기서 또 일하다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또 종교와 비슷한 동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신앙을 강요받자 이제 또 공장주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 다닙니다. 1890년에 이제 출가라는 뜻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다는 얘기인데 신계사라는 그런 이제 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씨 비구니를 이제 만나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까지 뭐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강원도 회양군에서 농사 지으면서 보수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1995년에 정식으로 의병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해 일본군을 14명이나 살해합니다. 뭐 항일 업적이 컸죠. 지금 우리가 홍범도대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그 연별이죠. 도문 가는 거기에 이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10월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산리 전투도 홍범도 장군이 혁혁한 공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모로 항일운동 하니까 일본군한테 쫓겨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소련을 탈출합니다. 소련에 가서 레닌도 이제 만나고 직접 레닌한테서 총도 하사받고 믿음을 얻었죠. 지금 이 부분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논쟁이 심각한데 뭐 공산당에 가입해서 레닌 만나서 레닌한테서 뭐 직접 총을 하사받아서 뭐 이 홍범도가 빨갱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당시 소련은 미국과 손잡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등의 나라들과 손잡고 반파시스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독일, 일본, 이태리 그 파시스와 이제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전선을 구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그때 당시 한편이었던 얘기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레닌 만나고 거기서 믿음 얻고 이래야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때 상황이 절박했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저는 이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3년도에 광복을 못 보고 불행히도 이제 사망합니다. 1962년 10월 2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복장이라는 것을 추서합니다. 1995년에 홍범도 유해를 한국에 이제 모셔오겠다. 이런 뭐 카자흐스탄과 이제 협약도 맺고 한데 당시 북한의 반대가 심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루다가 2021년 8월에 드디어 한국으로 유해가 봉환됩니다.
지금 그 홍범도에 대한 그 논쟁거리가 뭐 자유시 참변, 독립군 학살, 소련 공산당 가입 등등의 뭐 이런 그 이념 그 논쟁이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 들어서 이념 논쟁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96년에 하버드 대학 사무엘 헌팅턴 교수께서 문명이 중돌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뭐라 했느냐면, 냉전 시대에는 사람마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 귀속돼서 이념으로 두뇌가 무장됐지만, 냉전 시대가 끝나고 종식됨으로 하여 이념도 더 이상 이제 귀속처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신한테 묻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문화예로 회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에는 전통 문화가 있고 민족 문화가 있고 종교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화예로 회귀한다.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중국의 예를 들면 개혁개방 이후에 화교 화인들이 대거 대륙에다 투자했죠. 이것이 민족 문화예로 회귀고, 2008년 올림픽 개막식의 주제가 공자였습니다. 이것은 전통 문화예로의 회귀입니다. 1991년 동구권 그 코소보 전투라는 것이 있었죠. 인종 청소. 자, 그것은 뭐냐? 종교 싸움이었습니다. 종교 문화로 회귀,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전통 문화, 민족 문화, 종교 문화로 회귀한다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유일하게 한반도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이념 싸움이나 하고, 이것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역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반도만 이렇다. 유감이죠. 자, 한국 정부는 지금 재외 동포 720만을 지금 분류하니까 어떻게 분류하냐? 720만 가운데 250여만은 재외 국민입니다. 재외 국민이란 뜻은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분들 재외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이제 거주국의 국적 가지고 사는 분들은 뭐 재외 동포 뭐 이렇게 보는데, 자, 조선족의 경우에 한국 정부는 이 조선족 집단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즉, 영고동포와 무영고동포. 영고동포는 무슨 뜻이냐? 언제 만주를 갔던, 그러니까 그 조선이 하나일 때 만주를 갔던 것과 상관없이 지금 38선 이남의 남한 땅에서, 본래 이 38선 이남 남한 땅에서 출생하고 만주에 이주해 갔다가 여기 뭐 친척 있고 형제 있고 이런 분들, 예를 들면 남한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중국에 갔다 48년 이전에 다시 개혁개방 이후에 한국을 돌아와서 귀화했다. 이런 분들을 1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럼 북한, 지금의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 땅에서 만주에 이주해 갔던 사람들은 무영고 동포라는 거죠. 무영고 동포. 그 후대들도 지금 다 무영고 동포로 취급해요. 그러면 영고 동포는 한국에 오기 쉽습니다. 친척 족정을 오고 와서 영주권 취득하고 귀화하기도 쉽고, 무영고 동포는 한국에 오려면 시험쳐야 됩니다. 초청이 안 되니까.
또 와서도 영주권 귀화 연고동포들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 동포는 동포지 뭘 이렇게 연고동포, 무연고동포 복잡하게 나누냐. 하지만 분단 상황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제도라고 저는 한 발 물러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제도가 일관성이 있으면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친은 함경도 명천에서 태어나서 만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은 무연고동포입니다. 윤동주는 조부가 지금 말하면 북한에서 만주로 갔고 지금 말하면 연변이죠. 홍범도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안중근은 황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좌진만 충청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김좌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제가 뭐라 할 거 없고 뭐 한국인이 맞겠죠. 그러나 홍범도, 안중근, 윤동주 이런 분들은 한국 법무부 정책대로 하면 이분들은 무연고동포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주장하죠. 그럼 결론은 뭐냐? 무연고동포이지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만든 정책을 부정하면서 유명한 사람은 한국인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저는 이런 결론밖에 못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홍범도는 무연고동포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방송을 들으신 한국분들은 저한테 아닌 밤중에 뭐 홍두깨 같은 이런 질문 해놓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하지만 저희 오늘 이 강의가 다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감히 도전해가지고 뒤집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